22대 국회 개원이 3주가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만 차지한 채 시작부터 22대 국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려했던 대로 22대 국회도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민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는 난장판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국회를 봐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역인데 또 이런 무능한 국회를 국민들이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재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처방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약도 없습니다. 아마도 생각 깊으신 많은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급격하게 병들기 시작한 것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 2017년 탄핵 사태 이후 한국 정치의 병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뽑아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와 같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상식밖의 철면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한국 정치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병이 깊어지기 시작한 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병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모든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도 또 대통령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더욱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가 상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 중에서 존재감 없는 군소정당은 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 교주당이라고 붙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병에 그루밍된 좀비 집합체. 이재명의 정치 행적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득권 장악은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큰 원인이고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정치적 배경은 지역적으로 성남이고 또 성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친북 주사파 집단인 경기 동부연합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에 2번 당선이 되었고, 이후 경기도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또 그들의 이제 도움을 계속 입으면서 최근 1심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났죠. 근데 이 유죄 판결에서 났듯이 그의 이재명의 삐뚤어진 정치적 야욕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묻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또 위례 신도시 등의 각종 지방 도시개발 비리 혐의와 그리고 경제사범으로서의 전과 사범인 이재명에게 있어서 이번 1심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은 이재명 본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국제법규 위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나 또는 경제범죄에 의한 전과,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망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가끔 주변 지인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못하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뭐라는 거는 이제 주술이겠죠. 근데 이미 제가 2022년 2월에 이재명에게 지금 그 동영상은 내렸습니다만은 이재명에게 걸었던 주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안 될 겁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이 벌이는 짓을 보면 특검 남발에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장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재명 맞춤형 당원당규 개정,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교주당이에요. 거기다가 또 대다수 친명 그룹, 또 찐명 그룹들, 친명 의원들, 또 원외 친명 세력들, 개딸들 모두 교주 이재명에게 그루밍된 집단들입니다. 좀비들이에요. 그루밍은 이 성적 착취를 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친밀한 행위를 맺어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뭐 통제를 하거나 조종을 통해서 그 성적 학대를 유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그루밍된 이재명 대통령병에 그루밍된 이 민주당이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는지 참 수수께끼 같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힘을 천하무능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국민의힘을 아주 정확하게 그 분석을 했어요. 전투, 투지, 역할 다 이뤘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렸는데 뭐 한번 보시면 이 기사에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6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전략, 투지, 역할 다 이뤘다. 국힘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되나. 뭐 그래서 뭐 쭉 그런 얘기죠. 민주당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대로라면 여당 몫으로 배정해둔 나머지 7개 상임위, 그래서 전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는 뭐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그냥 보이콧한다. 뭐 그런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쭉,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전략이 없다. 전략이 없다는 얘기로 쭉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지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싸울 의지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역할도 소멸했다. 그래서, 전투, 역량도 없고, 투지도 없고, 역할도 소멸한, 이제 이런 정당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 한국 정치가 병들게 되는 데는 이런 양대 거대 정당, 그리고 거대 정당에 그루밍된 이 좀비들, 뭐 개딸들과 같은 악성 팬덤들, 또 이재명에게 무조건 추종하는 그 부역자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성 정치 유튜브 채널도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이제 한국경제에서 올렸던데요. 6월 11일자 기사예요. 지금 악성 정치 팬덤을 결국 키우는 또 한 그룹은 정치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가를수록 또 그리고 욕할수록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성 정치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더 레벨업시켜서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 하나 보기 위해서 악성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편을 계속 가르고 악성 팬덤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기에 뇌하부동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분열 조장하는 정치 유튜버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계속 뜹니다. 이런 류의 악성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한번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유튜브를 열면 이런 악성 정치 유튜브 채널이 계속 뜨게 돼요. 그럼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슈퍼챗도 보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국 정치를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 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등등등 이런 자극적인 연상 등을 뭐 계속 보내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이 정치 유튜브가 가짜 뉴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현실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명 대전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라의 앞길을 정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 집단이 하는 건데, 이런 능력 없고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민의를 반영할 수 못하는 이런 정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너무 우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회는 국민이 거부해야 되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국재원의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국민이고 또 그런 용기는 국민 정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병들고 정치인들이 병든 것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마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 정신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정신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정신 원형을 회복하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고 특히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써놨잖아요. 역사의식이 없는 영성은 미신일 뿐이에요. 현실 판단을 못하는데 아무리 영성이 깊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회를 버리고 내 현실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혜를 한다 할 땐 본인은 해탈은 할지 모르지만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영성 없는 역사의식은 중심 없는 이데올로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성 이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한국인의 국민정신을 회복하고 지금의 정치를 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이야기해온 육아에서 말하는 이 중도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는 이쪽과 저쪽의 중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센터가 돼서 그 센터를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생시키는 초월입니다. 이 중도의 개념은 우리 동아시아, 이 동양사상, 특히 동아시아 철학에서 동아시아 사유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의 사유구조 또 서양인들의 철학적 사유에는 이 중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휘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니까 미들웨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자의 어휘로 보면 미들웨이가 해석이 되지만 중도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로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미들웨이가 아니에요. 가운데 길이 아닙니다. 양쪽을 부정하되 양쪽을 흡수하는, 그래서 양쪽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창생, 새로운 것에 대한 이 초월, 새로운 것으로의 초월을 나타내는 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중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1990년도에 영국에서도 시장을 중심하는 복지정책,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3의 길, 더 서드웨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근데 중도는 더 서드웨이, 제3의 길도 아닙니다. 동아시아 사상에서의 중도는 대립되는 양쪽을 부정하되 흡수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중도의 가치 때문에, 중도의 사유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뜻과 어긋난 이런 정치를 병들게 하는 두 무능한 정당이 이끌고 있지만 결국 이 두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중도의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봉착했을 때 항상 이 중도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명의 전환을 어떤 나라가 주도해 갈 것이냐.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 우방국들이 미국의 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미래는 곧 미국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낡고 병든 정치와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중도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또 새로운 인류 문명을 개척해가는 천명국가,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